距今1800年，维持400年光辉的汉王朝急速衰落，老百姓生活陷于困厄。此后展开了100多年的乱世，后世称之为三国时期。所谓乱世出英雄。给我们印象最深的还是这个曹操、这个关羽，加上这个诸葛亮这3个人物。 신이 된 영웅 관우. 천하제일의 뛰어난 지략가 제갈량. 간웅 조조의 새로운 재발견까지. 18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살아있는 삼국지의 영웅 호걸들을 만나봅니다.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이자 전략가였던 제갈량. 중국사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지혜를 지녔다 하여 그는 천하제일의 인재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여기 입구구나. 아. 마치 마을 전체가 한 폭의 그림을 그려놓은 듯 아름다운 이곳은 제갈량의 집성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마을 팔괘촌입니다. 제갈량이 죽고 1000년이 지난 송대 말기,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오늘날까지 700여 년의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 5천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제갈씨로 제갈량의 후예들입니다.早上好。吃了没有？你好。这叫什么呢？这酥饼，酥饼。金华酥饼，酥饼。这个 아, 초병인데 초병. 酥饼， 수빙. 这瓜皮， 香香。 바삭바삭해. 달지도 않고. 아유, 이발 가구도 있고. 이곳은 우리의 시골 풍경과도 같은 정겨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제갈량 가문의 면이라고. 면집 이름도 제갈 가면이네. 공명새? 가게 입구에 걸린 조각품에 끌려서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你好，你这。 이것은 바로 중국의 고대 발명가인 노반이 창안하고 제갈량이 만들었다는 공명쇠입니다. 这个就是孔明锁吗？哎，这个也是，这个是可以挂的，可以玩的。哦。这是诸葛亮传下来的吧？他是诸葛亮，他2000多年以前就是发明了那个诸葛连弩，就那个木牛流马、孔明锁。 오늘날엔 중국 퍼즐, 악마의 매듭이라고도 불리우는 공명쇠는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지혜는 결코 예사롭지 않은 지능 완구입니다. 뭔가 이제 비밀이 있는데 하여튼 쉽진 않습니다. 지금 해보고 있는데 你来试一试吧，我太复杂了。你试一试，怎么解？这一块木头呢，第一步拆出来。 푸는 원리만 해도 64가지라고 하니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짐작이 갑니다. 你也是，那么你也是姓诸葛吗？我是51代传人。所以呀，예, 이분도 50대 제갈량의 후손입니다. 무려 23년째 공명쇠 만드는 일을 해오고 있다는 제갈량의 후손 주거 원창 씨. 기계로 대량 생산도 가능하지만 수공의 방식을 고집한다는 그는 그 실력을 인정받은 장인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 정사 기록에 보면 제갈량이 이렇게 기계를 만드는데 아주 재주가 있어서요. 뭐 모구, 유마, 그리고 또 연노, 연발식 쇠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원리가 이거네. 이거 10발을 집어넣고 이렇게 걸고 오. 诸葛亮，我跟他想了，就是他要，就是很有智慧，很有脑筋，想象力很大。他们有这么聪明的，我们做后裔，我们很崇拜他。 공명차라는 차나무가 있을 정도로 차를 즐겨 마셨다는 제갈량. 그의 조상을 닮아서일까 원래 중국인들은 차를 즐겨 마신다지만 이른 아침부터 이곳 마을 찻집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您好，我坐这儿可以吗？行啊，您坐，你坐。我来一杯茶。 저도 차 한 잔 시키고 같이 우리 주인장께 我姓孔，从来自韩国的游客。您好，您好，您是诸葛亮的后裔吗？第5代这个医生您是50代的。对您贵姓？不姓诸葛，诸葛。不姓诸葛诸葛。我们这个诸葛呢是有2个姓的我们中华人民共和国呢有当姓有双姓的，我们是不姓，叫诸葛。诸葛。地方。 마을 구경을 시켜주시겠다는 할아버지를 따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와, 这是大公堂。 할아버지의 안내로 도착한 장소는 바로 제갈량의 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공당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도 쓰인다는 이곳은 무려 700년이 넘은 건물로 그들의 조상인 제갈량과 그의 가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广让，广是广正，在坚，坚不是坚，一个叫字，人是2个都是当这个对，当相的广正人呀。对。他呢，事情同就是一起的人啊，同那个虚有。因为孔明呢是在那时候是叫我们中国的天下奇才啊。 제갈량의 큰 이름은 우주에 들이운다, 우주까지 들이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갈량이 최고의 찬사로 제갈량을 이렇게. 중국 역사상 최대의 난세였던 삼국시대. 제갈량의 지혜는 창과 방패보다 강했습니다. 삼국지 최고의 전투로 손꼽히는 적벽대전. 조조의 100만 대군을 상대하기에 부족했던 화살 10만 개를 단 사흘 만에 해결하고 오나라와의 동맹을 이끌어내 승리한 것 역시 제갈량의 뛰어난 지략 덕분이었습니다. 剑之轩他这个他为官嘛，几个儿子呢，他寄儿子一封信。 제갈량의 계자서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격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월은 정말 달리듯이 날아간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썩은 고목처럼 된 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빡빡한 마음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항상 공부에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계자서. 우리 한국의 이제 학생들도 이 계자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공부를 담담한 마음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谢谢. 신출귀몰한 비법과 전술을 구사했던 제갈량의 후예들답게 그들이 살고 있던 터전 또한 신비롭습니다. 보인다. 여기서 보니까 태극 문양으로 돼 있고 저기 두 개 우물 양쪽이 눈처럼 돼 있는 게 보입니다. 제갈량의 27대 손인 제갈대사가 설계했다는 이곳.
마을은 하나의 연못을 중심으로 8개의 작은 골목이 마치 수레바퀴의 살처럼 뻗어나가는 독특한 형태를 띱니다. 마을 전체가 팔괘형으로 제갈량의 구궁팔괘진과 일치하죠. 실제 북벌 당시에 위나라 사마이 군대를 제갈량은 구궁팔괘진으로 패퇴시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정말 도둑들이 들어와도 뭘 훔친다고 해도 달아날 수, 이 지형을 잘 모르면 바로 잡히는 거죠. 제가 도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실제 마을에 들어왔던 도둑이 길을 잃어서 사로잡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로처럼 뻗어있는 골목들이 팔괘 형태로 계산된 길이라니 더욱 놀랍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막다른 골목인데 이쪽으로 한번 달아나 볼게요.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막다른 골목입니다. 여기는 이제 넘어갈 수 없어요. 여기가 어디야? 아, 돌아 또 종지에 도착했습니다. 종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골목 미로를 벗어나니까 또 종지네요. 저쪽에 이제 대공당이 있고.你好吗？你好吗？你好吗？好不好？啊，多大？2岁、3岁、6岁。哦，你呢7岁。 哇呀，哥哥，你是哥哥呀，7살이야， 6살。小美女呢？还有一个人8岁的。还有一个8岁。哦。谢谢可厉害了，一拳都给他，把豆豆给他打倒。他做大便，小妹妹做大便。 마을 전체가 제갈량을 품고 있는 이곳. 제갈량이 어린 후예들에게 그의 공명쇠는 지혜를 키우는 최고의 장난감입니다. 有了，嘿，这个是铁子给它吸过来不就好？有了，这牙子很硬吧？这牙子很死吧？我的牙齿刚长出来就还不着我。 외부의 침략이나 훼손 없이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마을은 마치 거대한 살아있는 문물과도 같습니다. 명과 청대에 지어진 고택만 해도 200여 채에 달합니다. 你好，你好，我是从韩国来的游客，对这个村庄很有兴趣，转一转可以吗？可以。啊，谢谢。好的，可以。 하늘로 뚫려있는 천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회자형의 특이한 구조로 지어진 이곳의 고택들은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我们这个房子是祖传的，是我们老祖宗传下来的。那个上面就是下雨的时候有一个天井，天井是一个采阳，跟那个采阳光，然后是通风，空气好。因为老房子木结构的，有通风的话，那我们老房子就能够年数就能够住的时间长，是这样的。空气好。 옛 모습 그대로를 수백 년 동안 온전히 지켜온 이곳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谢谢. 건강하고 맛있네. 渡泸水的时候，那个南北战争，那个时候是三国的战争，他那个过那个河的时候，按照以前的传统的说法，
就是他要有那个河神啊，河神你要过河的话，那个时候没有桥，人头包子做起来之后就放在那个卤水里面，卤水里面后来就组成一座桥，暂时就踩着这个包子的桥过去了。 남한을 평정한 뒤 촉으로 돌아가는 길에 물살이 센 노수를 만나 발이 묶인 제갈량이 소와 양의 모양으로 만두를 빚어 제사를 지내자 그의 병사들과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삼국지세를 극복한 제갈량의 지혜는 이곳 후손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팔괘촌을 뒤로 하고 제갈량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경장으로 향했습니다. 곱상한 미남으로 알려진 제갈량. 하지만 풍기는 외모와는 달리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전란으로 부모를 여의고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숙부가 있는 형주에 머물면서 그는 당대 석학인 수경 사마휘에게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수염을 가다듬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제갈량의 스승 사마휘입니다. 이곳은 제갈량이 동무들과 함께 시험을 보던 장소입니다. 它是水呀。啊，这是庞统。啊，庞统，庞统。庞统。哦，那这个旁边的呢？啊，这是徐庶。徐庶，厕所。这个就是诸葛亮了。제갈량인데. 제갈량의 비상함은 학창 시절에도 어김없이 발휘됐습니다. 졸업시험이 있는 날 기발한 문제 초인적 대답이란 글로 당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휘의 시험 문제는 바로 정해진 시간 내에 이곳을 탈출하는 것. 하지만 학생들의 온갖 꼼수와 갖은 노력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던 사마휘는 시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제갈량의 기지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哎，你这个史书呆子，不就是注了几本烂书吗？读的有什么用？还我书钱，回家种地去。啊，他们当时的弟子司马徽一听呢，就非常生气，就说谁把诸葛亮给我嫁出庄门。于是庞统和徐庶站起来说：“我们两个把他嫁出去吧。”于是庞统和徐庶嫁诸葛亮。 庞统和徐庶说：“哎，不要这样说，我们俩一起走，这样的。对，把他们嫁出去。不要这样，这样。3个人都出门了。就出门了，这就是奇特考题，超人答卷了。” 그의 나이 27살. 천하 경영의 웅지를 가슴에만 담았던 제갈량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그 기상을 펼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 길을 따라 제갈량이 머물던 융중의 초려를 3번이나 찾아왔다는 유비.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삼고초려입니다. 그렇게 제갈량을 얻은 유비는 그의 뛰어난 지략에 힘입어 천하를 호령합니다. 하지만 223년 관우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 무리한 전투를 벌이다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유비. 천하 통일의 대업의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했던 제갈량은 북벌을 결심하고 어린 황제에게 출사표를 올립니다. 庶竭奴钝，攘除奸凶，兴复汉室，还于旧都。此臣所以报先帝，而忠陛下之职分也。 북벌을 위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딘 곳 가정전투지로 향했습니다. 接听三国古战场。这个我不知道。不知道。아 모르신다 그러네. 接听三国古战场怎么走？请问一下，接听三国古战场怎么走？ 那听不明白这话啊，接听三国古战场。
好，谢谢。 뜻밖에도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를 잘 모르는 사람들. 한참 후에야 그곳을 안다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你好，不好意思，请问一下，三国古战场怎么走？这也挺三国古战吧？这儿上去啊，有条大路，这儿上了。啊，明白了，谢谢。我会走，我会自己上山。 장계알이 아주 큼직큼직한 게 아주 그냥 멋있네요. 아, 这倒也不错。 아, 저기 쓰여 있네요. 삼국 가정고 전쟁터. 이정표를 따라 얼마쯤 걸었을까?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구나. 드디어 찾았습니다. 가정 삼국고 전쟁 유적터 습중훈. 좀 물어 어렵게 정말 찾아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 현 시진핑 주석의 아버님께서 여기가 맞다고 말씀하셨다네요. 저 가정이 정말 어딘지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보기에 충분히 여기가 맞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지세를 봐서도. 저쪽에 마속이 결국 패한 이유가 이제 물길을 이제 차단당해서 패했는데 이쪽에 물길이 지나가고 평지에 군대를 주둔할 수 있는 터도 충분히 있고요. 근데 저쪽에서 들어와서 근데 여기 5,000명으로 지킬 수 있는 충분히 주둔하기에 딱 맞는 정도의 규모의 산입니다. 이곳은 제갈량에게 있어 북벌의 첫 실패와 아끼던 부하인 마속을 잃은 뼈아픈 장소입니다. 시야가 트이는 산 위에서 위나라의 장합군대를 멸하려던 마속의 계획은 산을 포위하고 수로를 끊는 적의 역공으로 인해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중요한 북벌의 첫 전투에 참패한 그의 책임을 물어 마속을 군법으로 차명에 처하는 제갈량. 이때 눈물로 마속을 참하였다 해서 읍참마속으로 불렸습니다. 북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제갈량이 남달리 여겼다는 장수 마속. 참수까지는 너그러이 봐줄 수도 있었지만 공명정대함을 중요시했던 제갈량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으로는 아들 같지만 이 삼군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갈량의 이 통분이 느껴집니다. 북벌, 그 실패가 시작된 곳이 가정이라면 그 실패를 마감한 곳은 바로 오장원입니다. 제갈량의 마지막 출병지이자 그가 병사한 곳이기도 하죠. 저쪽에 이제 하얗게 흐르는 물이 바로 위수인데요. 저 위수 남쪽에 제갈량의 군대가 있고 저쪽 위수 바로 가에 위나라 사마이의 군대가 있었는데 저 첩첩진령을 넘어서 온 제갈량의 10만 군대가 여기서 몇 배가 되는 위나라 군대하고 정면 대결을 하는 상황이었고 제갈량은 여기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했지만 둔전을 열고 100일 만에 결국은 이 오장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 54살. 마침내 짊어졌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제갈량. 위촉오. 삼국 가운데 가장 약했던 촉에게는 어쩌면 북벌이 처음부터 무리였을지 모릅니다. 천하의 제갈량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촉한이 유일하게 살 길이자 천하 통일의 깃틀이 되는 북벌은 제갈량이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직접 황제가 되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고요. 또한 자기 측근들한테 왕이 돼서 통치를 하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갈량 그 모든 요구를 다 거절하고 자기의 길을 갔는데요. 정말 이 정도의 정치적인 능력, 이 정도의 인품을 가진 정치가는 중국 역사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갈량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죽거든 정군산에서 장사를 지내고 일체에 부장품을 넣지 말라. 그의 유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그를 기억하고 기리는 이유는 단지 똑똑한 머리만이 아닌 인간 제갈량에게 느끼는 비범함과 존경 때문일 것입니다.对酒当歌，人生几何？人生难免会有忍不住的